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우리가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할 텐데요. 앞으로 다룰 여러 가지 수학의 분야에 있어서 함수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가 있는데요. 자, x에서 y로 보내지는, 그냥 정의역이 x가 되겠죠. 자, 이 함수에서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가 성립할 때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근데 우리 이제 명제 기억나시죠? 명제에서 우리가 대우는 진리값이 같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 이거의 대우인 대우도 참이 되겠죠. 그럼 함수값이 같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함수값이 같다면, 자, x값도 같다. 이런 사실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x값이 다를 때 y값도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함수를 하나 소개해 볼까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y가 있는데 1, 2, 3. 자, 여기가 1, 2, 3, 4예요. 그래서 1이 1로 가고, 자, 예를 들어 2가 4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이렇게 되면 x값,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다 다르게 대응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대1 함수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에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1대1 대응은 조건이 두 가지예요. 먼저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1대1 함수가 뭐였죠?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자, 1, 2, 3이고요. 여기도 1, 2, 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제가 보낼게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우리가 공역, 그죠? 공역이 원래 1, 2, 3이었고요. 치역도 1, 2, 3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봤던 이 함수를 보면 당연히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르니까 1대1 함수죠. 그러나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3, 4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하시겠죠? 자,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1대1 함수이지만, 그죠? 1대1 대응의 기본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요. 다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조금 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1대1 함수라고 해서 반드시 1대1 대응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보다 좀 더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사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서 x의 각 원소 x에 대해서 fx가 x가 될 때,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요.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는 형태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를 x에서 항등함수라고 하고요. 이제 i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당연히, 자, 우리가 이 함수는 fx는 x꼴일 때 항등함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그대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를 살짝 보여볼까요? 자, 얘는 동일하게 가야겠죠. 그래서 x에서 x라고 했습니다. 자, 1, 2, 3이 되고요. 1, 2, 3이 됐을 때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되면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대1 대응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다시 x로 가지만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함수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정의역 x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fx는 c가 성립할 때 이 c는 상수인데요. 그러니까 x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하나의 값으로 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처럼 x에서 y라고 만들어 볼까요? 1, 2, 3.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전부 다 1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1대1 함수도 안 되고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전부 다 1로 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fx는 x가 0 이하에서는 마이너스 x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겠네요. 여기까지 0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있는데, 그죠? 이 기울기가 a제곱 더하기 a고요.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먼저 1대1 함수가 돼야 되죠.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단 생각해 보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x 값이 다른데 y 값이 같은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절로 1대1 대응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요.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음수면 되겠네요.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그죠? 그런 실수 A값의 범위니까 A제곱 더하기 A가 음수다. 그러면 A로 묶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X값에 따라서 Y값, X가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되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양수가 되거나 기울기가 0이 되는 형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줘야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면서 1대1 대응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자, x는 0, 1, 2에서 다시 x에서 x로 서로 다른 세 함수가 있는데 f, g, h가 서로 다른 세 함수입니다. 첫 번째 함수는 1대1 대응이고요. 자, 두 번째 g는 상수함수고요. h가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항등함수는 뭔지 알겠네요. 2는 2로 가겠죠? 그래서 이 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g가 상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g의 1이 2로 가는 걸 봐서는 이제 gx는 전부 2로 가는 거네요. 상수. 그죠? 그래서 여기도 2,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h1은 1이 되겠죠?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f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f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f0이 2였기 때문에 여기서 2에서 2를 빼면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f만 확인해 볼까요? x에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0은 2로 보냈고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은 0으로 갔네요. 1은 0으로. 그럼 2는 1로 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겠네요. 좀 정신이 없나요? 그래서 f2가 1이고요. g의 0이 2가 되죠. gx는 아까 상수함수였고요. 자, hx는 항등함수였죠. 그래서 1이 1로 가서 정답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가 한 번에 다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함수는 우리가 나중에 경우의 수나 또 뭐 미적분에 가서나 그러니까 함수적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